이 작품과 교과서에 함께 실려 있는 작품인데요. 황지우 시인의 무등이라고 하는 거고, 이 작품은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산도화에서의 산과 이 무등에서의 산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같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작품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보면요. 갈래는 자유시자 서정시고 제재가 무등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앞에 산도화에 나온 그 구강산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공간이었는데 이 무등산 실제로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전남 광주 혹시 알아요? 그 광주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황지우 시인이 왜 이 산을 제재로 해서 작품을 썼을까? 그 지역적인 특징과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무등산과 무등산을 통해서 바라보는 밝은 미래라고 했으니까 역사적 공간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공간이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해주겠고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 앞으로는 밝은 미래를 꿈꿔보자 이런 식으로 시상이 전개가 되겠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잘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특징 세 가지를 한번 봐보면 시행의 의도적인 배열, 우리 아까 앞에 그 산도화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시인이 좀 짧게 음보를 끊어가지고 배열을 해주고 중간에 약간 길게 남겨두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한 배열이 이 시에서도 나타난다. 아까 그 산 모양으로 된 게 그런 배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준다. 그러니까 시를 읽지 않아도 딱 보기만 해도 산 모양이 딱 보이게 이러한 시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참고로 구체시라고 해요. 글자로 글을 가지고서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구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거법, 쭉 무언가 나열되는 열거법을 활용해서 대상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 속성에서 긍정적 속성으로 내용이 점차 변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무등산,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 속성이 나오겠고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가 긍정적 속성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여기를 잘 봐야 되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 형식을 파괴한 실험적인 풍자시, 그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시였다. 1980년대 광주를 생각해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딱 떠오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갖고 있는 광주의 무등산을 표현함으로써 당시 시대를 풍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광주에 있는 무등산 소재로 삼아서 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를 우회적으로 드러난 시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의 그 사회문화적 배경까지도 맥락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잠깐 하자면요. 이 무등산이 이 산 이름이기도 한데요. 무등 한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무등은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등급, 계급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없을 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 내용과 연관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이 무등이라고 하는 작품 제목이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 실제 있는 산의 지역 그리고 평등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 그 두 가지도 잘 기억을 한번 하면서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작품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맨 위에 한자어로 산이 매산자가 있고요. 절망의 산, 대가리를 밀어버린 민둥산, 벌거숭이산, 분노의 산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 시어가 쭉 나열이 되고 있고 시대적 배경과 연결 지어보면 이것은 이 민둥산이 있는 광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 시대 이 작품이 쓰일 당시 1980년대에 굉장히 힘든 역사를 갖고 있던 공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질곡으로 인한 절망적인 산의 모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질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질이랑 곡 이게 다 한자어인데
옛날에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고 속박할 때 쓰던 수갑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딱 1차원적인 의미로 여기서 쓰인 건 아니고 얘가 담고 있는 건 그렇게 자유를 잃고 속박당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를 질곡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얘기하고는 이 역사적 질곡은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 항쟁 때 그 힘들었던 역사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러한 부정적 시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랑의 산, 침묵의 산, 함성의 산, 증인의 산, 죽음의 산, 부활의 산, 영생하는 산, 생의 산 우리 아까 앞에 특징에서도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대상들이 나열 되는 열거법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걸 쭉 읽어보면 이 역사적 질곡 그러니까 이 5.18 민주화 항쟁의 그 힘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증인의 산, 죽음의 산, 부활의 산, 영생하는 산, 생의 산, 회생의 산, 숨가쁜 산, 치밀어 오르는 산, 갈망하는 산, 꿈꾸는 산, 꿈의 산, 그러나 현실의 산, 피의 산, 피투성의 산. 지금 계속해서 이 그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사랑도 있다가 죽음도 있고 영생했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갈망하고 현실로 돌아오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쭉쭉쭉쭉 나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산, 너무나 폭발적인 산, 힘든 산, 힘센 산, 일어나는 산, 눈 뜬 산, 눈 뜨는 산, 새벽의 산, 희망의 산. 지금 여기서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앞에서는 뭔가 좀 복합적인 이미지가 쭉 나오다가 이 부분부터 지금 뭔가 상승의 이미지, 그죠?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이미지가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폭발적인 산, 힘센 산, 일어나는 산, 눈 뜬 산, 눈 뜨는 산, 희망의 산. 앞에 여기 정리했던 내용과 연관 지어보면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절망적이었던 당시 시대적 모습을 묘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희망적인 이미지로 넘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굉장히 이렇게 밝고 희망적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모두 절정을 이루는 평등의 산, 평등한 산. 지금 이 무등이라고 하는 아까 그 작품의 제목이 평등함을 의미한다고 했죠. 차별이 없는, 등급 계급이 없는. 그래서 그 이미지도 여기서 등장하고 있고요. 대지의 산, 우리를 감싸주는, 격하게 넉넉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망적인 미래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다시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되찾고 그리고 우리를 감싸준 어머니는 어떠한 그런 차별이나 계급 이런 걸 두지 않고 우리를 다 한 번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존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평등한 세상을 소망을 한다. 평등한 세상을 소망한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 시어가 나오는데 아래로 와서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시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변화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시행을 의도적으로 배열을 했는데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행의 길이가 점점 그렇죠. 길어졌죠. 그래서 이 형태 자체가 무슨 모양을 닮았어요? 그렇죠. 산의 모양을 담도록 구성했다. 그다음에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산의 속성에 관한 진술들이 절망, 분노, 어떤 속성? 부정적 속성에서 희망, 평등과 같은 그쵸, 긍정적 속성의 진술들로 변화하는데 이는 수직의 위태로움으로부터 점차 수평적인 안정을 회복해가는 우리가 근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산의 모양이니까 여기서 쭉 읽어가다 보면 무슨 과정이 될까요? 그쵸, 하산의 과정에 대응이 된다. 그래서 수직의 위태로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올라가면 점점 올라갈수록 수직이 되고 점점 높은 공간에 위태로운 그런 공간 이미지를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옴으로부터 대지와 가까워지는 안정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에 대응이 된다. 다음 제목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했어요. 무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그쵸? 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등급이나 차별이 없음을 뜻하는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을 씀으로써 시의 끝부분에 등장하는 평등의 가치, 어머니의 차별 없는 사랑 이런 내용과 함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